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제가 팬이기도 했고요. 정말 원조 발라드 여왕 아닙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입니다. 이 말톤과 이게 원래 방송하고 똑같네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게 동안의 비결인가 봐요. 아, 그런가요? 제가 헛소리 많이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온 입실금이 걸려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줄줄. 입실금? 네. 하는 거 좋아해요. 혹시 입질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유실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입에서 그렇죠. 그냥 말이 그냥 술술술술 샌다 이 말이에요. 예. 이수영 씨 하시면 저희가 어쨌건 댄스는 못 봤어요. 발라드 여왕 아닙니까? 네네. 뭐 진짜 수많은 진짜 너무 1등, 2등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많잖아요. 네. 뭐뭐 있죠? 아이빌리부터 시작해서 뭐 랄랄라, 네버 어게인, 그리고 사랑해, 덩그러니, 너무 좋지 이거. 휠릴리. 근데 뭐 데뷔하실 때부터 뭐 상도 사실 휩쓸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위 항상 그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장면 네, 너무 네, 네. 기억에 나요. 여자 가수로서는 되게 감사하게도 뭐 네. 골든 디스크 대상도 어. 타고 뭐 연말 시상식 대상도 이렇게 주르륵 탈 그 시점이 굉장히 제가 가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정도의 가수를 꿈꿔 보지 못했거든요. 몇 그냥 년 만에 1등 대상을 하신 거예요? 한 5년 만이겠죠. 네.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그 기분을 다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눈물만 나요? 네, 눈물만. 나 고생한 장면? 그래서 영상 찾아보면은 정말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영상에 항상 올라와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미스코리아 나갈 때 들어가기 전에 야 1, 2, 3등 해도 울지 마. 너네 그거 평생 나간다. 이래가지고 저희만 안 울려 이러거든. 나는 미스코리아가 아니라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우니까 막 얼굴 그 국물 막 떨어지고. 예전에 그렇게 눈썹이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 모습을 왜 엄마는 BTS처럼 멋지게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영리해.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네, 그래서 야 네가 받아봐라. 받으면은 너도 아무 말도 눈물이 못하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참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이 진짜 큰 힘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해먹을 수 있는 원동력.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라디오로도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한 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 때는 이제 라디오가 사실은 등용문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별밤 이문세 선배님께서 그 밤에 안 듣고 자면 큰일 나지. 그치, 큰일 나지. 다음 날 대화를 못해 친구들이랑. 그거 두 개 동시에 눌러서 녹음 딱 해야 그렇죠. 되고. 어머. 오토 리버스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맨날 녹음해서 듣고 해서 별밤 뽐내기를 중2 때 나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딱 쓰셔가지고. 친구들이 써줬죠. 그때는 엽서를 쓸 때니까 지원을 해야 되면 친구들이 그런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별밤 뽐내기에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해서 이제 뭐 예선 보고 이제 방송 타고 그 주에 이제 장원이 되고. 긴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들이 세요. 또 이문세 아저씨가 앞으로 가수가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을 못 하시죠. 당연히 못 하시지만 스스로 나는 정말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써준다는 건 인기도 되게 많았나 봐요. 예, 이미 학교를 평정하고 이제 여자 학교.
아니 이제 남녀공학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썼을 수도 있겠네. 남자 사람 친구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남편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에요. 아니 남자 사람 친구요. 아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써준다고 이렇게 3, 4, 5 모여서 지들끼리 써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이라는 거를 해본 거고 뭐 이제 저희 때는 라디오 활동이 주 활동이었기 때문에 라디오가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생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연습생 개념이 없었죠. 저희 때는 그냥 혼자서 네. 그냥 이런 공간, 지하 공간 이런 데에서 네. 그냥 거울 보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트레이닝 선생님조차 없던 시절이에요. 그 I Believe라는 곡이 워낙에 특이한 곡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저의 목소리는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비음도 섞여 있고 진성과 가성을 이렇게 적절하게 쓰는 그런 창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여하튼 성공 예감을 하셨던 거네요. 아 그때 성공 예감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었고 그냥 사장님이 시키면 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생각 같은 거 하면 혼나요. 시키면 해야 돼. 야만의 시대라니까 지금처럼 뭐 존중을 해주고 뭐 인격을 전 이렇게 어쩌고 할게요. 이러고. 여기는 없어. 바꿀게요. 말 대답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신비주의 컨셉이셨어요. 그쵸?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거였어요. 뮤비에 이제 제가 안 나오고 조윤희 씨가 나왔어요. 여주인공으로. 모든 남정네들이 네. 저 여인이 이수영이다. 이제 가요계 끝났어.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미쳤어. 아니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는 못하고 그냥 우리 땐 다 신비주의였어요. 방송에서 똥 싸면 큰일 나요. 진짜. 진짜 우리 너무 힘든 시기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죠? 진짜 그때 그 갑갑함을 생각하면 어우. 아니, 저는 방송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미스코리아 하고 1년 동안 방송을 하래요. 네. 제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최고예요. 저희 남편이 저희가 방송에 나간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요? 털릴 게 많거든. 많거든. 그 모든 남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연예인도 아닌데 자기 얘기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해서 안 한다, 안 해, 들어서 안 한다 이러죠. 그럼요. 네. 이제 얼굴 없는 가수 나와가지고 2, 3, 4, 5 정말 승승장구 계속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럼 미모, 한미모 하신다는 걸? 전혀 몰랐고 저한테 얼굴 이쁘다는 얘기를 누구도 해준 적이 없고 지금 거의 처음 듣는 건데 아니 남자들 대시가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쭈는 거예요. 만들어서라도 얘기하고 싶네요. 뭐라도 생기려면 남자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내숭도 떨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그때는 또 시절이 더 그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상대에서 뭐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를 알지만 정말 나에게 완전히 직진하지 않는 한 저는 전혀 안 움직이고 모르는 척. 근데 고백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못 받았다고 하지 말고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누군지 안 밝히는 걸로. 일단은 제가 활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스케줄 8개 이상씩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겨우 이제 시티폰 조금 지나가지고 휴대폰 그 벽돌로 생긴 거 그런 거 있을 때고 하니까 뭐 잘 수신도 안 되고 네.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맨날 봉고문 열리면 노래 부르고 들어오고 기절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그때는 밤 12시부터 2시 새벽 그 시간에 라디오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요? 끝나면은 뭐 녹음까지 하면 새벽 한 4시 이때 끝나면 다 자요. 지라시의 PD님이 그때 40대셨는데 야 나는 내가 이수영이었으면 남자 2,000명 만났다. 너는 왜 그 예쁜 나이에 너 이수영인데 막 만나야지 그렇게 몸을 썩히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서 제가 40대가 되니까 정말 명언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영리하게 아주 신나게 놀다가 딱 결혼해서 진짜 우리 야무지게 친구 살고. 중에도 날라리 애들이 결혼 제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 중에 일진 친구가 있는데 남자들이 둘이서 결투를 해가지고 이긴 남자가 우리 친구를 쟁취했다니까요. 친구는 측천무처럼 생겼어요. 측천무 누구지? 중국에 굉장히 얼굴이 긴
여왕이 있어요. 오. 그렇게 생겼거든요. 축천무 이거 사진 띄워주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그런데도 남자들이 그러니까 매력이 있나 봐요. 매력이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 얼굴 예쁜 거. 그래요. 남편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약간 돌아본 거지 나를.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출장 중이라서 매력도 상승. 출장 가끔 최고. 가져야지. 출장 최고. 아들이 벌써 중1인데 네. 아들은 계속 엄마가 방송하고 밖에 나가 있고 라디오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해요? 애가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뭐 요즘은 거의 이제 학원 바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스케줄을 짜 놓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엄마는 이제 자기 나갈 때 있고 들어오면 또 있고 이러니까 근데 버스 탔는데 라디오에서 우리 엄마가 나와. 라디오를 몰라요. 근데 제가 부스에 한번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2시간 내내 저 혼자 떠든단 말이에요. 대본도 없고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피드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소모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야? 2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쉽네? 어머. 초딩 알죠? 너무 엄마는 2시간밖에 고생을 안 하는데 자기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축구도 하고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2시간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계속 방송 활동하는 거는 좋대요. 그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변에 뭐 친구의 엄마들이 이제 제 세대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으쓱해하는 것도 있고 또 초등학교 때 그 엄마 아빠들이 직업 소개하는 그런 거 있죠. 학교 가서 가수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하고 PPT로 하고 같이 그때 사랑을 했다가 유행할 때였어요. 이수영 노래는 부를 수 없잖아 초딩이한테. 그래서 사랑을 했다 시작했는데 애들이 합창을 막 하면서 정말 우리 뭐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79클럽 되게 유명하잖아요. 했었죠. 그 잠깐 한 1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박경림 뭐 H.O.T 멤버들, 뭐 잭스키스 멤버들, 뭐 신화 멤버 성시경도 맞아, 있고 맞아. 이기찬이, 뭐 송백경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79였어가지고 그냥 스케줄이 매일 같으니까 스케줄 다 끝나면 이제 다 놀러 가면 나만 라디오에. 그래서 유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가면 이미 떡실신이에요 다 애들이.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다들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피곤해서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역사가 못 이뤄졌던. 지금 남편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사실 되게 일찍 결혼을 해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저희 딸은 연애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땅이 안전한 선에서 50달이 이렇게 해가지고 50달이? 해갖고 부럽다. 말만 해도 좋다. 전 첫사랑이어가지고. 제일 불쌍한 불우이웃이네요. 그렇지만 또 안정환 씨 같은 남자를 그 만나기는 멘트가 쉽지 나올 않아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이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되게 좀 푸짐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도인데. 근데 빽빽 마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드디어 아니니까. 이상형이 됐구나. 만들었지 내가 이상형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지금은 외모를 그렇게 찬양하지 않네요. 옛날에 그렇게 다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막 이랬었는데. 위험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가장 또 친한 연예인이 지금 뭐 박경림 씨나. 네네네. 박경림 씨가 별밤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저 친구는 누굴까 궁금했고 얼마 안 있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마치 첫사랑처럼 이렇게 보는 순간 내가 데뷔하면 저 친구랑 꼭 친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매니저 분에게 그 친구한테 전화했고 우리 좀 만나자고.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때 단 한 번 그래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수영이라 그러니까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라서 경림이가 남자 가수인가? 왜 날 보자 그러지?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웬 머리 긴 귀신 같은 여자애가 딱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경림이가 다 말하고 지가 보자고 해놓고 지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또 떨리는 거예요. 걔는 데뷔한 지 좀 됐고 이제 저는 갓 데뷔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경림 씨가 나갈 때 나 원래 이런 애 아니야. 나 진짜 재밌는 애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애프터가 왔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하게 돼서 계속 이렇게 만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장나라 씨는 박경림 씨랑 시트콤 같이 하면서 친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또 장나라 씨는 또 그때 같이 데뷔해서 가수 활동도 하면서 대기실도 같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친하게 된 거예요. 경림 씨 같은 경우는 저의 결혼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줬죠. 근데 반대하셨다고 그때. 박경림 결혼은 반대했죠. 왜요? 남자가 너무 잘생겨갖고 얘 돈을 노린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경림 씨를 좋아했던 남성들이 의외로 다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는 남자 조심해라. 그 남편을 이제 만나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와 결이 너무 잘 맞았고 너무 이제 무엇보다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경림이를 물고 빨고 하더라고요. 아, 미쳤구나. 사랑에 미쳤구나 쟤네들이.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걸 보고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과 사회인과는 좀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과연 이게 잘 맞을까 했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장나라 씨 뭐 혼수까지 다 해줬다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경림이나 저나 이제 네. 소녀 가장으로서 가정들을 다 책임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벌어둔 돈이 별로 없어요. 집안 일으켜 세우고 이러느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박경림 씨도 직장인 남편, 저도 직장인 남편 이래서 뭐 그런 떼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근데 유퀴즈 나가갖고 언니들이 싱크대랑 그 부엌을 바꿔줬다는 그게 그 홈쇼핑에서 하는 그거 있어요. 아주 비싸지 않은 정도의 풀세트! 가격. 그 걔네 집이 장나라라니까 대거리인 줄 알지만 집이 쪼만해요. 좀 소박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언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해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막 뭐 억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사실 이제 밥할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야. 나야 되는데 언니가 사준 싱크대. 몇 주 이러면서. 뒤에 자기가 밥해서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거 싱크대 장 부럽네요. 보러 가려고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부러운 게 나는 가수다. 여기에 가서도 2011년도에 1위를 탁 하니 또. 그 애 낳고 한 8개월? 음. 8개월 후회. 또 안 됐을 때였으니까 사실은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고 아기 낳고는 거의 밖에 출입을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방 접종 외에는 그러니까 하도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오면 이게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울렁증 같은 게 네. 생기고 했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거의 3년 만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그 공황 발작이 왔죠. 무대 올라갔을 때. 그래 나 근- 그거 봤어요. 막 손도 벌벌 떨리고 막 원래 공황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좀 괜찮아졌다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게 그것도 나는 가수다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무대잖아요. 스케일이 크니까. 예, 그래서 경쟁 구도고 뭐 이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른 모습이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맞아. 나는 다가왔나 그걸 봐요. 끝까지 해내고 무대를 내려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그때 그랜드 피아노 한 대랑 시작을 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피아노 이렇게 손을 의지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연습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냥 툭 치면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나왔던 건데 지금 극복은 다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음반은 13년 만에 10집을 냈지만 공연은 15년 만에 그 10집 앨범을 내고 15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연 첫 무대 샤막이 딱 열리자마자 정말 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팬들이 다 울고 있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한 1부 중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뭔가 마음에 빗장 같은 게 팍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 무대만 올라가면 생겼던 공황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 또 치유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팬들이 네. 같이 응원해주고 눈물 흘려줬던 게 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응원하고 좋아하니까 거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홍보를 안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너무 지금도 신기한데 감사하죠. 네, 네, 감격이 너무 제 어떤 가수 인생 중에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예요. 네. 근황은 어떠세요? 그냥 이제 매일 라디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뭐 TV도 뭐 MC도 보고 있고 그리고 오며 가며 돈 되는 것들 다 하고 있어요. 되게 밝으세요. 아니 매력에 빠지겠어. 아, 왜 정말. 라디오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청취율 1위 했는지 알겠어요. 아 근데 2022년에도 무려 10집을 네, 벌써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2년 지났는데 네. 네, 제가 9집 낳고 시집 갔어요. 아, 그 10집을 못 내고 9집, 시집 이렇게 해서 한 13년간 애 낳아서 애 키우고 주어진 것들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재작년에 10집을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해서 냈지만 아무도 몰라요. 천왕성이라는 곡인데요. 천왕성. 뜻은 뭐예요? 굉장히 추운 별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문어의 꿈 부른 안예은 양이 작사 작곡해서 예, 저를 또 어릴 때부터 제 음악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또 방송에서 만나서 애를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너 내 곡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게 됐죠. 앞으로 노래는 계속 하실 거죠? 해야죠. 제 본업이고 듣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수영 씨가 TV에 계속 나오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이전처럼 조금 음악을 듣고 막 이런 무대가 좀 많이 없어진 게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벌써 25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젊고 아직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거 저거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또 만드는 게 예, 그냥 제 앞으로의 길을 잘 감사히 하면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계획이니까 이제 급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언니 이렇게 뭐. 특히나 이제 이성미 언니 제가 가장 힘들 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그냥 밥 먹여 주셨어요. 집에서 밥해서 먹여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저런 선배, 저런 어른 되고 싶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3년 뒤에 또 봅시다. 저 3년 뒤에 나와서 또 난리 하소연했대요. 예,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